안녕하십니까. NRMS의 배강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CS의 컨버전스 기능을 이용한 구조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아주 단순한 모델이 있습니다. 하부에는 고정 조건, 상부에서는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중을 가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원으로 뚫려 있는 부분에서 응력이 발생할 겁니다. 초기 격자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격자에 따라서 해석 결과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격자를 얼마만큼 많이 해줘야만이 해석 결과에 변화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NCS에서 제공하는 컨버전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격자를 자동으로 리매싱하여 격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 NCS 워크벤치를 다음과 같이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오메타리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형상으로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형상을 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하지 않은 해석 결과가 되겠고, 두 번째는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한 해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 모델을 이용해서 격자를 생성했습니다. 격자를 생성할 때는 레졸루션을 기본 디폴트 2로 해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고정 조건, 윗부분에 10,000N의 힘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이는 0.03mm 정도 아랫부분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화살표를 보시면 아랫부분으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0.03mm의 변이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모델은 좀 과하게 변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의 변이 과정은 오토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변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과다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레포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트루 스케일로 실제 변형의 형상을 확인하고 레포트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오토 스케일로 두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형의 형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랫부분에 그래프 부분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변형의 형상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싶다 하면 프레임 수를 증가시키고 시간도 증가시키면 다음과 같이 조금 더 천천히 변화하는 형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초기 격자에 대해서는 약 219.05MPa의 응력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한 해석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진행하신 후 이퀴버런트 스트레스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인서트에서 컨버전스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버전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타입은 맥시멈, 즉 이퀴버런트 스트레스의 최대값이 이전 값이 하고 지금 계산되는 값을 비교하여서 20% 안에 변화량이 만족을 하면 해석을 그만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 솔루션에 가시게 되면 솔루션에 보면 어답티브 메시 리파이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를 자동으로 리파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파인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라는 것은 앞부분에 설정해 놓은 컨버전스의 allowable change가 20% 이내에 몇 번을 계산을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컨버전스나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 컨버전스에 보면 allowable change, 그리고 솔루션에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해석은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버전스 기능에 20%를 했더라도 솔루션 기능에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를 한 번만 해놓게 되면
컨버전스의 allowable change에 도달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llowable change를 20%를 해주셨다면 솔루션의 max refinement loop는 많이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컨버전스의 allowable change에 도달을 하게 되면 max refinement loop를 다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계산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refinement depth의 의미는 메쉬를 나눌 때 어떤 비율로 나누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1로 되어 있으면 큰 메쉬 하나를 2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어 있으면 4등분으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 계산이 진행될 때마다 2배씩 이제 메쉬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가 2번으로 되어 있으면 그 리파이먼트 뎁스는 한 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루프를 계산할 때는 맥시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프를 할 때는 그 2배에 대해서 또 2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4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메쉬를 리파인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NCS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allowable change를 0.1%로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다 진행되고 나면 몇 번을 계산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그 진행했을 때의 응력은 얼마나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앞부분의 계산과 뒷부분의 계산 값의 차이는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때 사용된 노드 수는 몇 개가 되고 엘리먼트 수는 몇 개가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1%로 하고 솔루션에 맥스 리파이먼트 루프를 10번을 했습니다. 즉 10번을 계산을 하라는 의미인 거죠. 10번까지 0.1%를 만족할 때까지 계산을 하는데 최대 10번을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리파이먼트 뎁스를 1로 했기 때문에 한 번 계산할 때마다 그 이전에 대해서 메쉬를 2배씩 늘려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디포메이션을 보면 0.03 앞에 해석한 결과의 토탈 디포메이션과 비슷합니다. 변이는 격자가 많든 작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응력값은 225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19 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초기에 219 메가파스칼이 나왔고 컨버전스 기능을 사용하면서 225.29 메가파스칼이라는 응력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격자를 증가할수록 이 최대 응력값은 증가를 하다가 거의 일정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컨버전스의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정확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튜토리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